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 이병도입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어제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향년 96세, 최장 재위기간의 기록을 세운 그분의 서거와 함께 어제 9월 8일 정오 NIS의 증권거래소가 목요일 오후장을 마감하는 1시간을 남겨놓고 작고한 영국 여왕을 위한 1분 묵념은 증권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산이요 자본시장의 생생한 현장에서 전 세계에 울리는 무언의 메시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추석 한가위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연휴 즐기십시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미주 한인과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한인들과 고국에 계시는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미국 현지 시간 오늘은 2022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미 증시는 금요일 미 연방준비제도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하며 강력한 주간 실적을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377.19포인트, 1.19%, 오른 32,151.71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1.53% 오른 4,067.36%, 나스닥 종합지수는 2.11% 오른 12,112.31에 마감했습니다. 다큐사인이 주식전자 계약회사가 실적 개선을 보고한 후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예상을 상회하는 3분기 매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3개 평균은 모두 3주 연속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2.66%, S&P 500지수는 3.65%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4.14%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강력하게 약속한다고 다시 한번 밝힌 이후 이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월스트리트에서 커짐에 따라 최근 주식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CIBC 프라이빗 웰스 US의 데이비드 도나베디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시장 유동성을 철수하며 주식시장의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주식시장 회복세는 계속되는 약세장에 대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호의적인 경제보고서에 힘입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나베디안은 주식이 아직 약세장 바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의 랠리는 일종의 약세장,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다음 강세장으로 가는 여정은 시간이 걸리고 1년의 좌절과 회복으로 특징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P 500은 중요한 기술적 분석 영역을 되찾고 더 큰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트를 따르는 시장 전문가들은 S&P 500이 금요일 랠리에서 50일 이동 평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가들은 주식이 다음 주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시장은 큰 상승과 함께 4주 만에 첫 번째 긍정적인 주를 마감하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주식은 화요일 9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핵심 테스트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연준이 이달 말에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행지수이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ETF 중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이 금요일 실적을 능가했습니다. 일부 성장에 초점을 맞춘 ETF는 금요일의 광범위한 시장 랠리 동안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주력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테슬라의 3.4% 상승에 힘입어 4.1% 급등했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는 올해 들어 여전히 50% 이상 하락했으며 나머지 시장의 대부분이 랠리를 펼쳤던 7월에 견인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대의 트러블 메이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유 공급을 줄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터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6.53%로 3.57%, 브렌트유는 배럴당 92.37달러로 3.59% 상승했습니다.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유는 전반적으로 다른 부정적인 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해켓은 에너지 가격 완화, 연착륙 희망이 이번 주식시장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합니다. 시장은 긍정적인 한 주 동안 속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켓 해켓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성장과 고용을 희생시키면서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점차 깨닫고 시장이 압박을 받았지만 이번 주에는 에너지 가격 완화에 대한 낙관론과 연착륙에 대한 희망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주는 공격적인 성장, 기술 및 비트코인의 강점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졌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음 주 소비자 물가 보고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켓은 시장은 과매도 상황에서 반등했지만 투자자들의 랠리 매도 마인드가 남아있는지 또는 심리의 모멘텀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주가 중요할 것입니다. 라고 해켓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연준이 월로 이달 금리 인상 상당한 인상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중앙은행이 9월 21일 회의를 열 때 상당한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벤치마크 펀드 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러는 비엔나에서 특정 수준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결정이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동료들에게 정책의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지침을 포기하고 대신 데이터가 접근 방식을 지시하도록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다음 회의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정책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내다보면 적절한 정책 경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피크 범위와 우리가 그곳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할지는 우리가 경제에 대해 받게 될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연준은 30년 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본 정책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급격한 정책을 움직임인 3분기 연속 금리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월러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을 40년 만에 최고점으로 끌어내리기로 결심한 동료들의 감정을 반영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오마의 현인이요 신탁인 워렌 버핏의 40년 만의 초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그의 투자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의 가치 투자를 다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주를 종합 정리하는 보다 광범위한 시황 정리의 필요성으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께서 순서가 순연되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이 즐거운 주말 잘 맞이하시고 추석 연휴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